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온이 열대야처럼 좀 굉장히 후덥지근했고요. 오늘 아침 지금도 굉장히 좀 후덥지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푹푹 찌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무서워서 살겠나?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나?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겁한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전화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적 대화라면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보면 이건 사적 통화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건 사적 통화를 공개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모든 것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려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흥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전대 흥행이 잘 될수록 당은 시끄럽고 심지어 쪼개지기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흥행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건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잘 굴러가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존재감도 사라지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닐까요?
포켓몬고 전략지원사령부를 구성한다. 안전하고 신명나는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 이 강원도 속초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하죠.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담당 부서를 긴급 편성해 지원 계획을 밝힌 건데요. 본의 아니게 포켓몬고 특수를 누리는 속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를 살리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 세울 때도 포켓몬고에 몰두해서 본의 아니게 사고로 초래하는 상황도 상정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포켓몬고와 같이 증강현실 게임을 우리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년 만에 접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이를 지탱해줄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지금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요.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서 해서 이 검찰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어제 자신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횡령,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뒤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재현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이 희귀 유전 질환과 부인으로부터 받은 신장 이식 면역 거부 반응 치료 등을 위해서 구속 집행정지 상태의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샤르코마리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 질환인데 손발의 이 근육이 점점 위축돼서 약해지다가 나중에 전신 근육 소실로 이어지는 유전병이고 현대의학에서는 완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서 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CJ그룹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병세를 감안할 때 단 하루라도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다. 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형집행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형집행 정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구속집행이 정지돼서 수감 시간이 짧은 이 회장에게 가석방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아니 현재 심각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집행 정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낙후된 서울역 일대 재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공원 사업에 이제 충돌이 돼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미뤄져 왔었는데 정부가 이 사업에 협력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이 지역 재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다음 달 중순께 서울역 일대 이 재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개발 대상지는 코레일이 소유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부지입니다. 내년 4월에 완공되는 서울역 고가공원과 연계한 이 역 개발 계획을 용역을 거쳐 마련할 것이고 연내 용역이 끝난 뒤에 내년 초에 재개발 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확보한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철도 부지가 5만 5천 제곱미터에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 센터, 오피스 빌딩,
급 호텔 등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체를 모집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제2의 코엑스 건립 목표로 2008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지연됐다가 2014년도에도 하나 콘소시엄이 이 시장성을 이유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떼서 지금까지 표류해 왔는데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투자은행. 이 모건스탠리 아주 세계적인 투자은행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보고서를 냈죠. 예, 걱정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내년 중 경제 성장 하향 조정 가능성이 세계적으로도 우세한데 이 가운데도 한국은 저성장 저물가 장기화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2.5, 내년은 2.3%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종전에는 한국의 그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이고 올해는 2.3, 내년은 2.6%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자 이 전망치를 큰 폭으로 수정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분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시장 건전성 조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확장적 재정 지출이 한국 정부가 지닌 정책적 과제라고 한다면 과제라고 하면서 재정 정책은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 연금 기반 취약성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끌어내렸거든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 유럽연합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이제 종전 자신들의 분석을 거꾸로 뒤집었죠.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좀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2.9%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봐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럴 때 기사회생이라고 그러죠? 예. 이 복싱 함상명 선수요. 극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어요. 예? 한 명도 그때 출전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복싱이 68년 만에 올림픽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는데 이 56kg급의 함상명 선수가 이 뜻밖의 행운을 잡았습니다. 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던 선수가 이 갑작스럽게 올림픽 출전 포기하면서 이 함상명 선수가 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고요. 우리가 흔히 듣죠. 친구 따라서 면접 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전해서 또 예상 밖의 메달 하나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자, 메이저리그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LA 에인저스의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터뜨렸는데 이게 이 최지만 선수가 미국까지 6년 만에 첫 번째 친 홈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LA 에인저스 최지만 선수가 어제 이 텍사스전에서 5회 솔로 홈런 터뜨렸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데뷔 20경기만 미국 진출 6년 만에 이 기록한 첫 홈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지만 선수가 2010년에 인천 동산고를 졸업하고 이제 곧바로 시애틀 메리너스에 입단했거든요.
이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지난 시즌 끝나고 LA 엔젤스로 팀을 옮겨가지고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이제 개막전 25인 로스트에 들어갔는데 개막 직후에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마이너리그로 강등당했다가 이 전반기 막판에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서 어제 경기까지 5경기 연속 안타 치면서 이제 조금씩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잘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존재감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리고 KBO 리그에선 한화가 KT를 17대7로 크게 이겼는데 로사리오 선수가 4연타석 만루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4번 연속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거. 이것도 굉장히 힘든 기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로사리오 선수는 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전부 다 만루였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본인이 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만루가 된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근데 어제 그 꼴찌 경쟁벌이었던 하나하고 KT의 경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 재밌게도 KT가 한화에 강했습니다. 6승 1무 1패로 강했는데 이 하나가 이 어제 KT를 17대7로 크게 이긴 겁니다. 예. 이 한화의 로사리오 선수 이 4연타석 만루 기회를 얻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고요. 예. 이 로사리오 선수 본인도 내 인생에 이런 건 처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거 보질 못했어요. 여태까지 야구에서. 예. 예. 이거 로사리오 선수가 이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이 4타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한화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화가 현재 7위인데 이 8위 LG의 반경기 차로 앞서 있고 이 공동 5위 롯데 기아를 2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아는 어제 경기에서 이 선발 양현종 선수의 6이닝 무실점 호투로 롯데를 6대1로 이겼고요. 이 선두 두산, 이 삼성을 3대1로 이기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SK도 NC를 5대4, LG가 넥센을 12대6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차범근 전 감독의 축구교실 운영 비리 의혹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차범근 전 감독이 이 제보자하고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범근 전 감독 측이 어제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지난 17일에 그 MBC 시사 매거진이 보도한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행태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이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이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MBC 시사 매거진이 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이 근무했던 코치가 개인 집사 역할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다. 후원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네. 차 전 감독 측에서는 이 보도 내용 반박하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저도 이 보도 내용을 쭉 봤거든요. 보도 자료를. 근데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차범근 전 감독 측이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 말이 옳은지는 법정에 가서 가려주게 됐네요. 그죠? 예. 자,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진 선수요. 결국 은퇴했네요. 예? 예. 어제 이 김병지 선수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은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심정하고 각오를 밝혔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이 보고 들었던 어떤 선수의 은퇴의 변보다도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이 많은 이들의 이 격려와 갈채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은데, 나는 행복한 선수였다. 그리고 이 선수의 자격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절제된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이 절제된 시간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다. 내리막이 아닌 새로운 오르막길에서 기쁜 마음으로 외친다. 은퇴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김병지 골키퍼 올해 46살이고요. 지난 24년 동안 754실점. 무엇보다 인상적인 3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축구 최초로 K리그에서 700경기 출전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까지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는데 지난 시즌 끝나고 재계약에 실패했거든요. 그동안 더 뛰겠다는 마음으로 이 팀을 찾아왔는데 결국에 팀을 구하지 못하고서 은퇴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내리막이 아닌 새로운 오르막길에서 기쁜 마음으로 외친다. 갑자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아티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 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윈로고와 브라질의 정열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미사강변, 고향향동, 백옷 신도시에서 짓습니다. 7월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지금 8시 33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전 시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역시 강변북로와 비슷한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수서를 못 간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은 모두 하위 차로로 치워진 상태지만 이 뒤쪽으로 복정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다시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합을 다져야 될 전당대회가 시작과 동시에 싸움터로 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이죠, 전당대회가, 그죠? 예, 두 번째 날, 저녁 세션이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온 대의원들한테 롤콜을 합니다. 롤콜. 트럼프, 펜스, 이게 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몇 명 중에, 얼마큼 동의하고 한다. 이거를 이제, 각 주별로 정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로소 이제 요 롤콜이 끝나면은 정 부통령 공화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구속대의원의 자유투표제를 주장하는 측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어제 첫날에 원래 정해진 룰대로가 아니라 일반 각 주에서 온 한 10개 주의 대의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여기에 모인 대의원들이 현장 후보를 정할 때 자율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올렸는데 그거를 의장이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순간에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충돌이 약간 일어나가지고 사실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갖고 봤는데 한 30분 만에 그냥 제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또 이 불참한 인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네, 사실 우리가처럼 풀뿌리 그러니까 공화당원이 아니면서 전당대회 오는 거는 그런 연방급 의원, 괜찮은 의원들이 와서 초청을 하면 와가지고 보면서 그래도 이 당에서 우리하고 어필할 수 있는 이슈가 뭔가라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 속에 왔는데 이번에는 연방, 그러니까 슈퍼델리게이트라 그랬죠. 연방급 정치인들이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둘째 날에는 좀 오신 분들을 배지를 볼 수 있는데, 첫날에는 전혀, 연방급 의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화당 지도부가, 이 전당대회에 그렇게 많이 집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겠죠. 예,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지금도 갈려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5번째 전당대회입니다. 2000년서부터 한 20여 년 동안 4년마다 와봤는데, 제일 작은 전당대회고요, 이게. 굉장히 위축된 걸로 보이고, 또, 이 클리블랜드 이 전당대회장을 보호하는 보안군이나 방위군이나 경찰들 병력이 오히려 여기에 온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예, 더 많은 것처럼 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군다나 이게 좀 기가 막힌 게 이 트럼프의 부인이죠. 멜라니아라는 여성의 연설이 8년 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했던 연설을 베꼈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밤 마지막에 사실 어제 첫날 대장의 앞거는 그 후보 부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예.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 패밀리의 말이 제일 어필을 하고 보호가 되는데 예.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 잘 어필을 하는가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어느 트위터가 이게 2008년도 미셸이 한 얘기다라는 거를 보니까 표절이라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것마저도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요. 예, 코미디죠. 자유롭지 못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대목이 뭐냐면 부모님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열심히 일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를 명심시켰다. 사람들을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 대목인데 이게 단어하고 배열이 8년 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미셸 오바마 여사가 했던 이 연설하고요. 예, 그게 참. 이거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이 그때 미셸 오바마 연설 영상하고 어제 연설 영상을 비교하면서 나오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게 못 되죠. 캠프에서는 저 스피치라이터가 누군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아니 스피치라이터도 이걸 알았을 거래요. 연설문 쓴 사람도요. 공식적인 입장 얘기는 아직 안 모르고 나선 단어와 배열이 8년 전 그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예.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전문가들 한쪽의 의견이 신 교수님 한쪽의 의견이 트럼프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니다. 그랬고 힐러리는 안 그랬냐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넘어가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요. 참, 예.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격차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1대1 구도가 되면 그렇죠. 지지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앞선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전당대회를 보면은요. 남은 2달 반 동안의 본선거를 향한 캠페인에 집중된 거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이나 나고 인디애나, 오하이오, 그다음에 이 미시간이요, 펜실베니아, 이쪽 미네소타 이쪽 요거만 트럼프가 이기면은 백악관 간다라는 아주 집중된 전략으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힐러리 쪽의 캠페인은 그냥 달라진 것 없이 이제 지루하니까 아주 캠페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길 확률을 그렇게 일반인 생각처럼 낮게 보질 않고 있는 게 지금 이 주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머저리티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러스트벨트에서 2008년도 오바마가 힐러리를 이겼던 거는 민주당의 정치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 오바마를 보고 나왔던 유권자들이 버니 샌더스를 다 지지했기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의 그룹들이 투표를 안 할 확률, 안 하게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전당대회 기간에는 계속 선거꾼들, 캠페인들이 막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미국 대선도 참 이번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현지에 있는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지난 주말 터키에서 군대 일부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죠. 저희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쿠데타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쿠데타의 역사, 군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슬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쿠데타. 이거가 이제 불어죠. 예. 그 쿠데타. 이거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신 교수님이 훨씬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그 권력 집단 내부에서의 이제 비합법적 방법에 의한 권력 이동 이런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터키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이 특이한 과정이라는 게 보통 터키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하기 전에 군부가 뭘 요구를 한대요. 예. 그러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 안 받으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그널을 좀 보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터키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좀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케말 아타투르크 지금의 이제 터키 국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오스만 터키가 이제 잘못된 팽창 정책으로 해서 망하게 된 걸 이제 구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이후로 터키가 이제 군부가 하나의 독자적인 지분을 가지고 움직여 왔고 직접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배후에서 자기 이제 권한이랄까요, 이권이랄까요, 이거를 챙기는 식으로 존재해 왔었다. 거대한 그룹으로 존재해 왔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 터키 군부가 하나로 좀 결집된 그런 의견이랄까요, 태도랄까요, 이걸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쿠데타, 사실 우리가 쿠데타라고 얘기했을 때 궁중 쿠데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죠? 꼭 군부 쿠데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쿠데타도 상당히 여러 형태가 있고 방식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쿠데타하고 혁명을 이제 비교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제 파스타와 빈대떡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 전통적 개념에서 1000명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황조의 교체, 동양 전통적 관점에서는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변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법이라든가 정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꾼다든가 권력 주도 세력의 이제 구성 요소고 달라진다든가. 그건 이제 일반 백성들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고요. 또는 환곡 이런 표현들도 쓰곤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이 없으니까는 이제 프랑스어인 쿠데타를 갖다가 쓴 거였겠죠. 근데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군부, 벌써 이게 군이에요. 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군부 이러면 이게 벌써 싸해져요, 기분이. 특히 저희 같은 세대는 그 군부 하면은 막 자다가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나라도 정치에 군이 개입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군의 개입보다는 이것이 비합법적인 이제 권력 이동이니까 항상 무력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 없이 이게 권력을 남의 쥐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아서 갖는다든가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것은 기원후 64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무려 1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연개소문이 성이 연씨죠? 연씨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럼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아주 또, 그래서 을지문덕이 을씨인지 을지씨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요동으로 출정하는 환영시장에 참석했던 다른 정부 대신들 100여 명을 죽이고 왕까지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행위가 있었죠. 이게
군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 이 사람 이제 군인은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군사적인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군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쿠데타라고 보통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합니다. 질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군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그래서 이 한양을 향해서 저 개성을 향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전형적인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에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걸 가르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방식에서는 전형적인 쿠데타죠. 군이 그렇죠. 장군이 군을 동원해서 돌려서 정부 대신들을 이제 억류하고 반대 세력 이번에 이제 그 터키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잖아요. 실패하니까. 쿠데타 연루 혐의라고 해서 무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쿠데타를 핑계 삼아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전부 제거하겠다. 아니 판사들은 무슨 쿠데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평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핑계 김에 이제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성공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회군을 해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최영 장군 제거하고 그다음에 왕을 이제 권제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나약한 왕을 세웠다가 또 세우고 뭐 이런 차례로 한 두어 차례의 쿠데타를 연속적으로 이제 벌인 것이 이제 이성계의 이제 집권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이제 그것이 동양적 개념에서 보자면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의 교체였기 때문에 그건 또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성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역성 수명의 군주다. 성을 바꾸고 새로 천명을 받은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왕조가 옛날에 바뀌는 방법이라는 거는 쿠데타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장 정상적인 왕조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민족 침략에 의한 이민족 지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민족 침략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해전을 하면 같은 민족 내에서라도 중국의 역대 그 상황을 보면 같은 민족 내부에서 이제 여러 나라로 분리돼서 싸우다가 한 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제 성나라 조광년이 새 황조를 세우는 방식이라든가 이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주변 비슷한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천하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것. 그게 아니면 이제 이민족이 이제 힘을 키워서 이제 그러니까 원나라가 뭐 송나라를 멸망시킨다든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켜서 새 황조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정상적인 천명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유럽의 혁명도 비슷한 거겠죠. 사실은 이제 그 내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걸 거치면서 이제 체제가 바뀌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후삼국 시대의 내전 이건 뭐 쿠데타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전을 거치면서 고려 왕조가 만들어진다든가 한 거 말고는 뭐 그 외부와의 그 교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쿠데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당연히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에 1212 군사 쿠데타가 또 있었죠. 5.17, 뭐 5.18로 이어지는데 이게 저는 사실 지금도 헷갈리는 게 이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헷갈려요 사실. 1212로 잡아야 되는지 5.17, 5.18로 잡아야 되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뭐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이때처럼 뭐 딱 모호한 쿠데타도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이 전두환. 그러니까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만 쿠데타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우왕 퇴위시키고 창왕을 즉위시킨 것도 쿠데타에 해당하고요. 또 창왕을 퇴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것도 쿠데타에 해당하고. 또 이 공양왕을 퇴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방식상 여러 차례 쿠데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80년, 79년, 80년에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도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4년에 갑신정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패한 쿠데타죠. 실패한 초기에 이제 며칠 동안은 이제 그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궁극적으로 실패하죠. 공정 쿠데타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쿠데타를 성공한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 비교했을 때 명분이 딸리면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준비에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 좀 그 지배블록이 어느 만큼 그러니까 지배블록 또는 우리가 집권 세력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들 내부의 균열이 얼마만큼 심하냐. 이제 그들이 대체로 이제 별 균열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성급하게
권력을 잡으려고 들고 일어나면 되게 실패를 하죠. 아하. 근데 이제 균열이 워낙 심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집단 내부에 이제 그 핵심 집에 들어가게 된 반발이 워낙 큰 데다가 대중의 지지조차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민주주의적 절차에서는 이제 통용될 수 없는 일이라서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터키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명언 같은 말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쿠데타도 가장 나쁜 민주주의만 못하다 이런 말이. 그거 굉장히 멋있네요. 그거. 예? 어이구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터키 쿠데타를 두고 그런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터키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 터키가 경제가 조금 더 올라가면 쿠데타 측면에서는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올라가면 사회적 분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분화가 일어나면 한 분야 군부 같은 한 분야가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 터키 좀 깜짝 놀랐어요. 터키도 쿠데타가 아직 우리가 굉장히 잊고 있던 단어인데. 터키도 최근 쿠데타가 90년대에 한 번 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3년도인가. 저도 뭐 터키는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훨씬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